지위가 높을수록 욕심을 절제하라. 사치하면 망하게 마련이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위급할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라. 때로는 굴욕도 참고 견뎌야 한다. 유능한 인재를 구하고 상벌로 다스려라. 상벌에는 원칙이 중요하다. 당파와 패거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라.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람의 마음부터 읽어라. 서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다면 동양에는 한비자가 있다.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모두 인간의 온갖 추악한 속성을 파악해 난세 리더십을 주장했다. 춘추 전국시대 같은 혼란스런 난세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은 설 곳이 없다. 열국의 군주들은 덕치에 기초한 맹자의 왕도 주장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이에 반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천하통일을 무력으로 실현하는 패도를 차선책으로 제시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그의 문화에서 법가인 한비자와 이사가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비자는 기원전 280년경에 한나라에서 태어났다. 한비자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고 법학을 공부했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족 출신으로 성이 한, 이름이 비이다. 자는 공구와 맹가를 공자와 맹자로 부르듯이 존경의 취지로 덧붙인 말이다. 한비자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학자이자 사상가로 법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역사를 깊게 연구하였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비자는 조국인 한나라가 영토가 줄고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한왕안에게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간언했다. 그러나 한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비자가 집필한 책을 진시황이 우연히 읽게 되었다. 진시황은 한비자가 중국 통일의 대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한나라를 공격해 멸망시킨다. 한비자는 기원전 233년경에 진나라에 들어가 진시황을 만나 자신의 사상을 피력했다. 그러나 진시황은 한비자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비자는 기원전 230년경에 옥에 갇혀 옥사하였다고 한다. 춘추 전국 시대의 활약한 제자백가 가운데 한비자처럼 방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없었다.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매우 짜임새가 있고 논리적이다. 한비자는 리더에게 인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비자만큼 인간의 속성을 파악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관리법에 통달한 사상가는 없었다. 한비자의 사상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한비자는 법치주의란 법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한비자는 인재를 등용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인재를 등용할 때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그는 인재를 등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비자는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역사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쇠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에 한비자와 그 학파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편견적인 인간관 위에 성립된 것으로 지적되며 특히 육아로부터는 애정을 무시하는 냉혹하고도 잔인한 술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이 육아 법가 명가 도가 등의 사상을 집대성하여 법을 독립된 고찰 대상으로 삼고 일종의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진과 한의 법형제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점, 또 감상을 뿌리친 그들의 간결한 산문이나 인간의 이면을 그린 설화가 고대문학의 한 전형을 이룬 점에 있어 커다란 문화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비자의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사상은 진나라를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고루 끼쳤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사상은 법치주의, 인재 등용,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비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국가 운영과 기업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훌륭한 사상서라 말할 수 있다.